안녕하세요. 미니멀 포레스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무엇인가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돈이나 물건은 쓰면 다시 채울 수 있고 잃어버리면 다시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한 번 쓰면 절대 되돌릴 수 없는 자원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짧은 인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짧게 만들고 있다. 라고 말입니다. 인생은 충분히 깁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시간을 낭비하고 의미 없는 곳에 흘려보내기에 짧게 느껴질 뿐입니다. 태어나는 순간 모래시계는 뒤집혔습니다. 모래알은 멈추지 않고 떨어집니다. 이 냉혹한 시간의 법칙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저 흘러가는 대로 휩쓸려 갈 것인가요? 아니면 흐르는 물살을 가르고 나만의 길을 낼 것인가? 오늘 저는 흩어지는 시간을 붙잡아 삶의 밀도로 승화시킨 거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마주해야 할 시간은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입니다. 새벽은 단순한 물리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지의 영역이자 하루의 승패를 결정짓는 전장입니다. 침대 위 따뜻한 이불 속의 안락함은 달콤합니다. 하지만 그 유혹을 뿌리치고 차가운 공기 속으로 발을 내디디는 순간 우리는 첫 번째 승리를 거두는 것입니다. 이 작은 승리의 감각이 하루 전체를 지배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애플의 CEO 팀 쿡은 새벽 3시 45분에 하루를 시작합니다. 왜 하필 모두가 잠든 시간일까요? 그는 새벽을 방해받지 않는 성역으로 여깁니다. 해가 뜨고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타인의 욕망과 요구가 빗발칩니다. 전화벨이 울리고 메시지가 쌓입니다. 그때의 시간은 온전히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새벽 4시 고요함 속에서는 오직 나만이 존재합니다. 팀 쿡은 이 시간 동안 명상을 통해 마음의 중심을 잡고 이메일을 처리하며 업무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남들이 허둥지둥 하루를 시작할 때 그는 이미 하루의 지도를 완성해 놓은 셈입니다. 미국의 건국자 벤자민 프랭클린 역시 평생 오전 5시 기상을 철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눈을 뜨며 오늘 나는 무엇을 선한 일로 할 것인가? 라고 자문했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감할 때는 오늘 나는 무엇을 선한 일로 했는가? 라고 되물었습니다. 새벽의 질문은 하루의 나침반이 되었고 밤의 질문은 하루의 성적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것은 시간을 늘리는 마법과도 같습니다. 하루 24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만 새벽의 1시간은 낮의 3시간과 맞먹는 몰입과 생산성을 선물합니다. 내일 아침 알람이 울릴 때 그것을 소음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나를 더 나은 버전으로 만들기 위한 나 자신과의 첫 번째 약속으로 받아들여 보십시오. 두 번째로 시간을 생명력 있게 만드는 방법은 육체의 고통과 직면하는 것, 바로 운동입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많은 시간을 의자에 앉아 머리만 쓰며 보냅니다. 하지만 고대 그리스인들은 알았습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은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육체는 정신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릇이 약해지면 그 안의 내용물도 함께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가 소설가가 아니라 마라토너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는 전업 작가로서의 삶을 시작한 30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글을 쓰고 오후에는 반드시 10km를 달리거나 수영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장편 소설을 쓴다는 것은 육체노동이다. 끝까지 버티는 힘은 체력에서 나온다. 그가 달리는 시간은 단순히 땀을 흘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글을 쓰며 복잡해진 머릿속을 비워내고 오로지 자신의 호흡과 심장, 박동 소리에만 집중하는 움직이는 명상의 시간입니다. 그는 달리는 동안 자신에게 체면을 겁니다. 나는 약하지 않다. 나는 끝까지 갈 수 있다. 이 반복적인 리듬이 그의 문장에 힘을 실어줍니다.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는 훈련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의 수많은 명작을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몸을 움직이십시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순간 잡념은 사라지고 오직 지금 여기만이 남습니다. 죽은 시간은 소파 위에 누워있을 때 생겨나고 살아있는 시간은 트랙 위를 달릴 때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강하게 뛸수록 여러분의 시간 또한 맥박이 뛸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인류의 지혜를 빌려오는 것, 바로 독서입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타인의 평생을 훔치는 것과 같습니다. 저자가 수십 년간 경험하고 고뇌하고 깨달은 정수가 단 몇백 페이지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독서는 나의 좁은 경험의 우물을 벗어나 거대한 지혜의 바다로 나아가는 유일한 배입니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은 하루 일과의 80%를 읽는 데 사용합니다. 그는 매일 500페이지 이상의 자료를 읽습니다. 누군가 성공의 비결을 묻자 그는 책 더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지식은 복리자처럼 쌓입니다. 매일 이렇게 읽으십시오. 그러면 지식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그의 친구이자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 또한 독서광입니다. 그는 1년에 2번 생각 주간을 갖고 외딴 별장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그는 세상과의 연결을 끊고 오직 독서와 사색에 잠깁니다. 그 고독한 몰입의 시간 속에서 인류를 바꿀 아이디어들이 탄생했습니다.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의 고백은 더 극적입니다. 가난, 성폭력, 인종차별, 지옥 같았던 어린 시절 그녀를 구원한 것은 책이었습니다. 책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알았고 고통을 이겨낸 위인들을 만나며 희망을 품었습니다. 독서는 내게 날개를 달아주었다. 그녀의 말처럼 책은 현실의 감옥에 갇힌 우리의 영혼을 해방시키는 열쇠입니다. 여러분은 스마트폰이 짧고 자극적인 글들에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내어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얕은 정보들은 파도처럼 밀려왔다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고전은 바위처럼 남아 우리 삶의 지반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하루 30분이라도 좋습니다.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시간을 완성하는 네 번째 방법은 기록과 성찰입니다. 읽고 듣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을 문자로 붙잡아 두지 않으면 사유는 연기처럼 흩어집니다. 기록은 흘러가는 시간을 정지시켜 의미를 부여하는 가장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그가 쓴 불멸의 고전 명상록은 사실 출판을 위해 쓴 책이 아닙니다. 전쟁터의 천막안, 촛불이 흔들리는 밤에 그가 자기 자신에게 쓴 일기였습니다. 황제라는 자리는 고독합니다. 수많은 적들과 아청꾼들 사이에서 그는 끊임없이 흔들렸습니다. 죽음의 공포와 인간에 대한 환멸이 밀려올 때마다 그는 펜을 들었습니다. 너는 곧 죽을 것이다. 그러니 지금 바로 선한 사람이 되어라. 남의 말에 상처받지 마라. 그것은 너의 해석일 뿐이다. 그는 글을 쓰며 자신의 나약함을 직시했고 흐트러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 치열한 자기 대화의 기록이 있었기에 그는 폭군이 아닌 철인으로 역사에 남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전쟁터와 다르지 않습니다. 매일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터지고 감정은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칩니다. 이럴 때 펜을 들어보십시오.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부끄러웠던 일, 그리고 내일의 다짐을 적어보십시오. 기록되지 않은 삶은 기억되지 않고 반성 없는 시간은 그저 반복될 뿐입니다. 일기는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내면의 거울을 닦는 수행입니다. 아침의 고요를 지배하는 새벽 기상, 한계를 뛰어넘는 육체의 단련, 지혜의 숲을 거니는 독서, 그리고 영혼을 닦아내는 기록. 이 네 가지 습관들은 단순한 자기 개발의 도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인간이 무한한 시간 앞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겸허하고도 숭고한 태도입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어제는 역사이고 내일은 미스터리이며 오늘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프레젠트라고 부릅니다.
이 선물을 포장지째 뜯지도 않고 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정성스럽게 열어 그 안의 보석을 발견하시겠습니까? 팀 쿡처럼 새벽을 깨우고 무라카미 하루키처럼 몸을 단련하며 워런 버핏처럼 지혜를 쌓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처럼 저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이 단순히 시계바늘이 돌아가는 크로노스의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와 가치가 부여된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쌓아가십시오. 지금 당신의 시간은 어디로 흐르고 있습니까?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파동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니멀 포레스트였습니다.